안녕하세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 가셨는데, MRI 검사를 권유받으셨군요. 근데 이게 비용도 좀 그렇고, 또 실비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보험 약관부터 의학 정도, 전문의 설명 영상까지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무릎 MRI 검사,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 문제, 실비보험 적용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릎 문제 진단에 MRI가 왜 중요한지, 특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헷갈리실 텐데 실비보험 보장 내용이 가입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골하고 연골판, 이것도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그 차이도 짚어 드릴게요. 네. 근데 보통 무릎 아프면 그냥 엑스레이부터 찍잖아요. 그걸로는 좀 부족한가요? 왜 MRI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세요. 그 엑스레이는요, 사실 뼈 상태 보는 데는 좋아요. 근데 무릎 통증의 흔한 원인인 연골, 인대, 또 오늘 얘기할 반월상 연골판 같은 이런 말랑말랑한 조직 있잖아요. 연부 조직. 이런 거는 엑스레이에 잘 안 나와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랑 증상 보고 이거 연골 문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요.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면 MRI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군요. 반월상 연골판 같은 조직들 상태를 아주 그냥 세밀하게 보여주거든요. 특히 그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같은 경우는요. 찢어진 위치나 모양, 또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 거의 95% 이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엑스레이로는 안 보이는 무릎 속을 MRI로 들여다보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자료들을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연골이라는 말도 나오고 연골판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던데 이게 다른 건가요? 저는 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무릎 연골이 닳았네 할 때 그 연골 있잖아요. 관절 연골. 그거는 뼈 끝을 이렇게 매끈하게 감싸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연골판이 찢어졌다, 파열됐다 할 때 연골판, 즉 반월상 연골판은요. 허벅지뼈랑 정강이 뼈 사이에 있는 약간 C자 모양의 쿠션 같은 조직이에요. 쿠션 역할. 네, 섬유 연골 조직인데 이게 충격을 흡수해주고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찢어지면 통증도 오고 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릎이 뭔가 걸리는 느낌 아니면 딱 잠기는 느낌, 불안정한 느낌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랑 좀 나이 드신 분들이랑 찢어지는 양상도 좀 다른가요?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젊은 층은 주로 이제 운동하다가 갑자기 확 꺾이거나 부딪히면서 급성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친 기억이 없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약해져서 생기는 퇴행성 파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진단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MRI 검사 결과랑 환자분의 증상이 어떤지, 또 파열이 얼마나 심한지, 나이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파열 범위가 작으면 일단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아니면 주사 치료 같은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말고 다른 방법도 먼저 시도해 보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통 관절 내시경이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찢어진 부분을 그냥 다듬어서 제거하는 절제술이 있고요. 아니면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 봉합술이 있습니다. 절제술이랑 봉합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봉합술은 아무래도 연골판 기능을 살릴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요. 이게 파열된 위치가 좀 중요해요. 혈액 공급이 잘 되는 바깥쪽 부분 파열 같은 특정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 재활 기간이 한 6주 이상으로 꽤 길어요. 반면에 절제술은 상대적으로 재활이 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연골판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근데 역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 MRI 비용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실비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입원해야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청취자분께서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가입 시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먼저 꼭 아셔야 할 건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찍는 MRI 있잖아요. 이건 보장이 안 되고요. 의사가 이거 치료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진단해서 찍는 MRI만 보장 대상이라는 점,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하고요. 아, 치료 목적 MRI만요? 네. 자, 그래서 2017년 4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 이걸 보통 1세대, 2세대 실비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입원이랑 통원의 보장 한도가 달랐어요. 통원 치료로 MRI를 찍으면 하루 한도가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MRI 비용이 보통 이거보다 비싸니까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내야 했죠. 그런데 입원을 하면 연간 보장 한도,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렇게 한도가 훨씬 커지니까 MRI 비용 전체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게 바로 입원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나왔던 배경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군요. 그 시절에는 그랬겠네요. 네, 그랬죠.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3세대나 지금의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MRI나 MRI 검사 비용이 비급여 주사료, MRI 이런 식으로 비급여 특약 항목으로 아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요. 그 특약의 연간 한도, 보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통상 30% 정도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보장을 받습니다. 아, 그럼 입원 여부랑 상관없이 받는 금액은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MRI 비용이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자기부담금 30%인 15만 원을 빼고 35만 원을 보장받는 식인 거죠. 연간 한도 300만 원 내에서요. 따라서 3세대,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께는 MRI 보장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입원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정말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가입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다르군요.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럼 보험금 청구할 때는 당연히 병원 영수증이랑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 필요할 거고 또 질병 코드가 딱 적혀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서류들을 잘 챙기셔야죠. 와, 오늘 정말 궁금했던 점들이 속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무릎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려면 왜 MRI가 중요한지, 특히 반월상 연골판 진단에는 정말 핵심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실비보험. 와, 이거는 정말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이거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무릎 속 문제들,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은 우리 무릎에 정말 중요한 쿠션이니까요. 가능하면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게 장기적으로 무릎 건강에 좋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청구하실 때는 꼭 본인 보험 상품이 몇 세대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 잘 준비하시는 게 필수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자료들에서도 나왔지만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받더라도 관절염이 오는 걸 완전히 막기는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치기 전에 평소에 미리 무릎 주변 근력을 좀 키워두고 생활 습관 같은 걸 잘 관리하는 게 장기적인 무릎 건강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나 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